자,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기본적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어느 누가 봐도 수용 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교묘하게 논리로 풀어낸다는 느낌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 신뢰관계는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동의하면 협상이 종결된 이후에도 좋은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 기준은 어느 쪽의 조작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현안 문제를 객관적 기준을 찾는 공동 탐색 작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비즈니스 협상에서는 객관적 기준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 비상장 회사를 인수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놓고 협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 자, 예를 들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기초해서 산정한 가격, 또는 그 회사 장부에 명시된 그 장부 가격, 또는 이런 것도 있겠죠. 동일 업종 및 동일 규모의 상장 기업의 주가,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최근 M&A 사례에 적용된 가격 등의 이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다양한 기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객관적 기준이 될 것인지를 상대방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자, 각각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얼마의 금액이 나올지를 파악하고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그 기준이 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신과 상대방은 당초에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공통의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유연한 마음 상태로 협상장에 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협상자는 이번 협상이 원칙적인 문제라고 선언하면서도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는 협상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로지 당신이 내놓은 판단 기준만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정당한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해서 다른 기준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준만 정한다고 해서 협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준을 정한 뒤 협상 가격을 위한 또 하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조파라는 것입니다. 조파는 General Possible Agreement, 즉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합의 가능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뭐 다르게 Bargaining Zone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파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가격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자, 이는 상대가 제시한 기준이 무엇인지, 상대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파가 만들어진다면 그 협상은 쉽게 풀리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구매자는 200만까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매자는 적어도 150만 원은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협상을 잘못하는 사람은 서로 반반 양보해서 한 180만 원 정도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파는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매자는 최대한 적은 돈을 지불해야 할 테고 반대로 판매자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조파가 만들어지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 조파가 없으니 협상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자, 좋은 협상가는 상대의 기준을 움직여 조파를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애초에 없는 조파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관심이 많은 연봉 협상의 사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봉을 1,000만 원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강 큰 직원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일을 잘하는 직원이라도 그 회사의 방침상 500만 원 이상 연봉 인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당 부서장이라면 어떻게 직원과 협상을 하시겠습니까? 자,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원할 만한 또 다른 가치를 자극하는 것이
이 협상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봉 이외에 그 직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가치로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그 직원이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침잠이 많아 평소 출근 시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그죠? 네, 탄력 근무 시간을 제한한다면 상대 직원은 무조건 연봉 인상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볼까요? 그가 예를 들면 대학원 진학이나 뭐 외부 교육 참석과 같이 배움에 관한 열정이 굉장히 많다라면 외부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주거나 교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연봉 인상의 욕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협상가는 상대조차 미처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가치를 자극합니다. 자, 이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들어 상대도 동시에 만족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가격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조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추구하는 또 다른 가치를 찾아서 상대의 조파를 움직여 보십시오. 자, 이를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협상 사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객관적 기준은 협상의 원칙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원칙이 있는 협상은 단순한 숫자 싸움에서 벗어나 논리와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루어냅니다. 자,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상대가 작은 걸로 터집을 잡아서 시비를 건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